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5%, 코스닥은 1.52%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들만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동시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 중동 지역에서, 특히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뭐 전쟁이 갑자기 어떻게 돌발 상황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어제와는 다른 시장 분위기가 이어졌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밤에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지난달하고 똑같습니다. 시장 예측치보다는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연휴 이전에 긴축에 우리가 한참 관심을 가질 때는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표들이 향후 기준금리, 연준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이 되고 너도 나도 달러를 이제 사서 가지고 있으려 하다 보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달러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그게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린 것과 똑같다. 같은 효과를 불러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일단 뭐 다른 게 상관이 없는데 다른 요인이 있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다른 요인이 뭐냐면은 바로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이때부터 기준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어떨 때는 뭐 2단계씩 뛰어넘어가지고 올리던 그때도 있었잖아요. 저렇게 미국에서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전 세계 달러들이 미국으로 가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또 돈 뗄 염려도 적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달러가 미국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한 10월, 11월 그때쯤 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끝났다 생각하고 전 세계 달러들이 이렇게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로 향했습니다. 향하다가 지금 최근에 물가가 계속 이렇게 높게 넣었고 연준 위원들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다. 또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추가로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뭐 점도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뭐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다 보니까 다시 달러들이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신흥국입니다. 신흥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도 달러가 이렇게 미국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국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은 이 달러가 지금 그 국가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외환 시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이래 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달러를 좀 공급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외환 보유고에서 있는 걸 풀어도 되고 또 뭐 잘 나갈 때 돈을 갖다가 미국 채권에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그럼 채권을 팔아서 달러를 자꾸 이제 시중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속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국채를 갖다가 사야 된 평상시 같으면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사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꾸 달러가 이렇게 미국으로 향하는 마당에 그 나라도 돈이 없으니까 미국 국채 팔아서 지금 외환시장에 공급하기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 미국에서 이 채권을 발행해야 정부도 그 돈을 만들어서 미국 국민들에게도 쓸 거고 지금 저쪽에 이라크도 지원해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이 나서 그쪽으로 돈이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지금 돈이 쓸 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미국에서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만들겠다는데 그걸 채권을 아무도 안 사주면 미국 정부가 돈을 만들기 좀 어렵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저 30년물 한번 해봤더니 생각만큼 잘 수혜가 따라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원인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꾸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과정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더 심화가 될 건데 그럼 연준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계속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긴축이 끝나지 않았겠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뭐 좀 불안하니까 돈들이 지금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으로
그럼 미국이 만약에 정부에서 돈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럼 또 이제 지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라크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걱정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런 불안한 투자 심리가 또 시장에 이렇게 쭉 퍼지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금융업 보험 이런 몇 개 업종 순매수를 하고 나머지 업종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뭐 거의 전 업종 순매도를 했고 투시는 뭐 이쪽 매도 쪽 많았습니다. 그 기관들의 뭐 전반적인 순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 수급이 좋지 않았고 지수도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시장에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몇 개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 이제 아직은 하락 평범인데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조금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7월 달부터는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금 누가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을 봐서 누가 사지 않은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지금 금융투자나 기관들이 지금 좀 매수를 했네요. 최근 1분기 기관들이 순매수를 이렇게 전환이 됐죠. 그런데 추세를 갖다가 완전히 돌려서 이제 쭉 올라서려 그러면은 돈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되겠죠. 아직은 추세를 봐서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전환하려고 세력들이 돈 투입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란리 같은 경우는 상승 평범인데 마땅히 지금 진입 시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뭐 하락하지 않고 바로 올라 버리고 여기서도 뭐 지금 어중간한 상태로 놓여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이런 눌림목 좀 잡아주고 들어가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지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분할 매도도 괜찮고 차익 실현에 대해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이게 또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아직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쭉 들여다보면은 아직은 하락 추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위기는 좋잖아요. 근데 이 코스피 쪽에서 보면 급등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통 쪽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이 의약품 쪽에서 나왔습니다. 급등주 어떤 건지 좀 궁금하잖아요.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먼저 유통업부터 보면은 LS 네트워크스가 지금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상승 평범입니다. 이때 초기에는 좀 따라 붙어도 돼요. 이게 아마 오후 1시 정도 되어서 장중으로도 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봤다 그러면 오늘 매수해도 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지나고 내일은 모르겠어요. 단기간 급등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새로 들어와서 지금 가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또 추가 매수하라고 좀 권하기는 좀 그래요.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매수했었어야 됩니다. 이거는 괜찮다. 근데 지금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의약품 쪽에서 또 하나 더 있었죠. 의약품 쪽에서는 광동제약이 오늘 좀 올랐습니다. 자, 이거 상승 이것도 오랜 하락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하락 구간을 많이 거쳤죠. 그래서 지금 상승 탐욕으로 갔는데 단기간 좀 오르다가 좀 왔다 갔다 좀 할 겁니다. 이 구간을 왔다 갔다 반복을 할 겁니다. 오늘 이전에 그 이전에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제부터는 또 접근하기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좀 오래 들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좀 추가 매수도 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좀 눌림목 들어가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오늘 뭐 1차 임상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테마가 걸려가지고 있는데 쉽게 들어갈 틈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수익 구간이 아닐 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간 오랜 기간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하면 다시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수익이 나면 그때는 한번 팔아볼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제약주라는 게 그래요. 임상 1차 뭐 어떻게 좋은 결과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야 될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제약주가 보통 이 테마로 쭉쭉 더 날아갈 때는 이런 임상 관련해서 뭐 좋은 소식들이 있을 때 그때 쫙쫙 날아갑니다. 근데 그때 잘못 물리면 또 오래 고생하는 게 제약주이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좀 들고 있고 하지만 신규로 접근하기는 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지 않나요? 곤란합니다.
자, 주식시장이 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마무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쪽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것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쭉 밑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은, 뭐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주식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은 투자를 통해서 돈 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론사들도 돈 엄청 많이 벌어요. 언론사들이 돈을 벌려 그러면은 누군가 그 기사를 봐야 되겠죠. 그럼 광고주들에게 우리 기사 이만큼 보니까 얼마 내놔라 이렇게 돈 받아먹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기사를 많이 클릭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자극적이라는 게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 뭐 오늘은 맑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태풍이 갑자기 온다 안 온다 하더라도 뭐 갑자기 어떻게 뭐 기상 이변이 생기는 이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자극적인 이슈를 자꾸 손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게 없고 이거 뉴스 언론사들이 많아지고 그쪽으로 돈 버는 쪽이 많아지면 이게 전체라고 하면 이 중간에 미지근한 건 없고 굉장히 나쁘거나 굉장히 좋은 것만 계속 반복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또 이게 무뎌지면은 점점 더 자극한 쪽으로, 자극을 많이 주는 쪽으로 제목을 작성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은 굉장히 어떤 이슈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급 변동을 할 때 세력들은 또 우리처럼 자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세 변동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구축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늘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이런 생리를 모르고 저런 뉴스에 휩쓸리거나 또 시장의 급변동에 계속 반응을 하다 보면 투자에 맨 처음에 가졌던 뭐든 그런 초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남는 것은 손에 뭐 하나 딱 쥐어지는데 깡통이 어느 순간 탁 날라옵니다. 깡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갖다 오래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그 대주주들 있죠. 대주주. 뭐 대주주들은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좀 보유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기업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걔들은 기업이 두들 맞을 때도 들고 있어야 되고, 물론 뭐 부도덕한 애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경영권을 갖다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잘 나갈 때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다 보면 좋을 때 나쁠 때 지나서 또 이렇게 돈이 부러지거든요. 돈이 그만큼 자본주의 세상은 늘어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기게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뭐 잠시 손해보거나 아니면 짧은 작은 이익을 봐서 팔아서 하더라도 원래 지나고 나면은 거기 이익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드렸던 게 예전에 뭐 다 농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도시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자꾸 주변으로 이동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뭐 소 팔고 논 팔고 공부시켜 놨더니 걔들은 나중에 지나서 공부 잘해가지고 월급쟁이 돼가지고 있고 공부도 못 해가지고 좀 맨날 집에서 농사나 짓던 애가 어느 순간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지고 이건 재벌이 돼 있더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것처럼 그냥 묵묵히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들고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뭐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 안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섞여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이 단타라든지 이런 짧은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정석 투자 하십시오. 정석 투자. 워런 버핏이 저렇게 두각을 나타낸 것은 뭐 40대 뭐 이럴 때 두각 나타낸 게 아닙니다. 60이 넘었어야 이제 두각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 잘해서 돈 버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은 돈이면은 오랜 기간 투자하고 많으면은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오래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유동성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안 팔고 계속 물량을 사모으고 건강 관리 잘 해서 오래 살면 그 사람은 저절로 부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